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콩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한국은 홍상어 기술력으로 세계 최대 사거리 활공어뢰 개발할 수 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보잉이 P3A에서 발사할 수 있는 활공어뢰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보잉이 이 기술을 개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시험에서 완성적인 판단을 받은 겁니다. 이 활공어뢰가 왜 뛰어난지 그 이유를 아시면은 납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P3 대잠 초계기 같은 저고도 기체는 피격돼서 추락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P8 이런 기종을 새로 개발해서 고고도에서 대잠 초계를 하는 기체를 개발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고도에서 대잠 초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 잠수함을 발견했을 때 공격을 하려면은 저고도로 내려와서 경어뢰를 투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격추가 될 위험이 가장 높고, 그리고 다시 상승해서 고고도로 가려면은 많은 연료가 소모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전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바로 고고도에서 그대로 경어뢰를 투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8 기체를 개발하면서부터 이 경어뢰 투발 수단을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보잉. 그런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활공 키트는 사거리가 짧습니다. 이것도 2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보잉은 고고도에서 잠수함을 그대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MQ-4C라는 고고도 무인기를 대잠 초계 활동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8 대잠 초계기와 무인기와 운용 경비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바로 이런 기체에도 활공어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터키가 쌍발 무인 공격기에다가 대잠 초계 임무를 부여하는 개발을 지금 시작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수상함에서 대잠 초계 활동을 할 때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무인기가 이 대잠 초계 활동하는 함대의 데이터를 중계를 한다든지 또는 잠수함을 찾는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해상 수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때 격추될 위험이 가장 높은 겁니다. 앞으로 무인기들이 대잠 초계를 하는 방향으로 세계 해군의 대잠 작전 추세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꼭 필요한 공격 수단이 바로 고고도에서 그대로 어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뢰가 해수면에 착수할 때 충격을 받으면 손상됩니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도 홍상어 유도 로켓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적을 받기까지 했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수상함에 배치해가지고 대잠 작전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홍상어도 사거리가 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잠수함을 발견해가지고 그 잠수함에 폭매를 투하하러 쫓아가는 그 시간 사이에 벌써 적 잠수함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홍상어 유도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발사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격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홍상어가 바로 유도 로켓으로 쏴가지고 해수면에 착수할 때 유도 로켓에서 분리되면서 낙하산이 펴져가지고 어뢰가 손상이 없이 입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잠수함을 그대로 공격하는 거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겁니다. 이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활공 키트 하면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활공 키트는 사거리가 100km 이상입니다. 이 두 기술만 결합이 되면은 바로 고고도에서 그대로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활공어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물론 극복해야 될 난제는 있겠지만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면 해군의 대잠 작전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3에서 무인 잠수정이 출격을 해가지고 적의 잠수함을 탐색을 하고 공중 P3A 같은 초계기에서 고고도에서 그대로 어뢰를 투하하게 되면은 아군 잠수함이나 수상함들은 피격의 위험이나 공격하다가 반격을 받을 위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하는 쪽에서는 언제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활공 기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B-52 폭격기에서 기뢰를 투하를 합니다. 기뢰를 부설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이 수반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폭격기로 그대로 막 기뢰를 투하를 하는 거니까 위험 부담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무인기로 하게 되면은 인력이 부족한 해군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만 개발해서 보유를 하게 되면은 중국 해군은 그야말로
벌벌 떠는 겁니다. 중국 원자력 잠수함이 바다로 나왔다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무인 잠수정에 의해서 탐지가 되고 바로 고고도에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벌벌 떨게 되고 미국도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을 탐을 안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국방과학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